혹시 여러분은 아침마다 드시는 그 작은 계란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잘못 드시고 계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5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해온 의학박사 김건우입니다. 저는 올해 87살로 현재까지도 노인 영양학과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84살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폭통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의료진들이 검사를 해보니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드신 음식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계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계란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생으로 드셨던 것이었죠. 건강해지려고 하신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만나본 노인 환자들 중에서 계란 섭취와 관련된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드셨던 계란이 나이가 들면서 왜 갑자기 위험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소화기관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위산 분비량도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각종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을 잘못 드시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런 약물들과 계란의 특정 성분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효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작용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란이 나쁜 식품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란 요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분은 폭통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식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계란 조리법부터 시작해서 섭취 시간, 함께 드시는 음식까지 모든 것을 바꿔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던 분들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노인에게 특화된 계란 섭취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영양학 지식으로는 노인의 특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노인을 위한 올바른 계란 섭취법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란을 드셔야 하는지, 언제 드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과 계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계란 구입부터 보관, 조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냉장고 어디에 보관하느냐, 얼마나 오래 보관하느냐, 어떤 온도에서 조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계란을 언제 드시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는데 사실 노인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소화 기능의 변화를 고려하면 더 적절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건강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의 계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섭취하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자동으로 줄여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틀에 1개 정도로 줄이시거나 노른자는 반만 드시고 흰자는 다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계란과 관련된 속설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계란 껍데기 색깔은 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영양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격이 비싼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성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육 환경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 잔류물 걱정은 덜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유정란을 드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을 날로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다른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란 자체가 변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란만 드시고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감기로 식욕이 떨어졌을 때 소화하기 쉬운 계란 요리는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이 많이 날 때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삶은 계란이 더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계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이때는 계란과 함께 봄나물이나 새싹 채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계란은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계란이 상하기 쉬우니까 더욱 신선한 것을 구입하시고 구입 후 빨리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하니까 계란 드신 후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가을에는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 이 시기에 꾸준히 드시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을 채소인 당근이나 호박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A 섭취도 늘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납니다.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계란찜이나 계란죽 같은 요리가 특히 좋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60대 초반이시라면 아직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0대가 되시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니까 삶은 계란이나 찜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이 연령대부터는 계란을 드신 후 소화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이후가 되시면 면역력이 더욱 떨어지니까 계란의 신선도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씹는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계란을 잘게 다져서 드시거나 으깨서 드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리법도 있습니다. 계란을 완전히 삶은 후 으깨서 우유나 육수와 함께 끓이면 부드러운 계란죽이 됩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감자를 함께 넣고 끓이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삼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갈아서 걸쭉하게 만든 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안전한 농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섭취와 관련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계란을 드신 후 폭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고열이 함께 나타나면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계란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계란을 드시기 위한 기본 원칙들만 지키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계란 흰자만 드시는 것, 날계란을 드시는 것, 약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 부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것, 그리고 잘못된 조리법으로 드시는 것 말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계란으로 인한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해드리는 방법들도 기억해 주세요.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시고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완전히 익혀서 드시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별 탈이 없었지만 6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먹는 방법 하나하나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란 하나를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효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드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변화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몸은 올바른 영양 공급에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 섭취법을 바꾼 후 몇 주 만에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소화 불량이 개선되고 기력이 돌아오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83살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계란 흰자만 드시다가 손발 저림과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요리도 하시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8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날계란을 드시다가 심각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삶은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올바른 계란 섭취법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량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지침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틀에 1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나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시면서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신호들도 기억해 두세요. 만약 계란을 드신 후 소화 불량이 계속되거나 폭통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랐다면 계란 섭취 방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계란이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구입 후 즉시 냉장고에 넣으시고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도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 항상 냉장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시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지만 가능하다면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알려주세요. 계란을 구입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계란 조리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 계란 삶기 같은 안전한 도구를 활용하시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여러 개를 삶아 두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건강한 노년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를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란 하나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과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